이번 영상은 마지막 영상이고요. 거듭 말하지만 매 영상마다 말하고 있는데 이 영상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 혼자 공부 다 풀 수 있고 교과서 문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보실 필요 없고 그냥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이 영상은 그냥 뭐 의무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혹시 공부를 혼자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올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마지막 영상은 뭐냐면 이제 원주각 문제, 원주각 활용 단원 있죠? 원주각과 원주각 활용 교과서 내용을 그냥 한번 같이 훑어보는 정도? 네, 그 정도 그냥 해보려고.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원주각 내용을 같이 한번 보는 정도? 네, 그 정도 선으로 그냥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올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난번도 그랬는데 이게 영상을 볼 때 잠깐만요. 여기 보면 옛날에 올린 영상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쌤이 영상을 오늘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그 이전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여기 누를 수 있죠? 이거 할 줄 알죠? 여기 옆으로 안 보여 끝에. 여기 옆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누르면 옛날에 올렸던 거 있어요. 여기 볼 필요 없고 삼각형 활용 정리 여기서부터 이번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창의 사고력, 보충심화, 원가 직선 내용 정리, 그다음에 원가 직선 연습 문제, 원주각 중단원, 원주각 창의 사고력, 원가 직선 보충심화, 원주각 보충심화 1, 2. 여기 원가 직선 보충심화는 앞에 하나 올렸거든요. 네, 요거 보시면 되고 원가 직선도 했고 이제 그냥 원주각 내용 한 번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서 그거만 하나 올려줄게요. 네, 그래서 자 공부하느라 힘들죠. 3학년 2학기가 원래 시험이 하도 이제 시험 보다 보니까 긴장도 안 되고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정체성도 애매하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수학은 이번에 쌤이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수능 문제도 역시 중학교 거 내용이 나와요. 잠깐 보여주고 넘어갈까? 너무 딴 얘기하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데 요것만 보여줄게요. 자 수능 자 수능 문제 있죠. 자 여기 수학 재밌더라고요 수학 문제. 수능 문제 좀 풀어봤는데 자 시간 없는 사람들은 스킵하세요. 예, 여기 보면 매년 나오기로 정해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특히 이제 수리 나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자 어디냐 나와라. 매년 여기 있다. 자 수능에서 4점이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문제가 변태 같죠? 엄청 길죠? 자 여기서 요렇게 생긴 도형들을 반복해가지고 뭐 넓이를 총합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데 결국에 이 도형 넓이를 구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많이 쓰여요. 이 문제 풀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많이 쓰이고 고1 때 배웠던 거 많이 쓰여요. 그래서 중학교 거 모르면 특히 원에서 나오는 성질을 가끔 쓰기 때문에 모르면 결국엔 최상위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귀찮거나 좀 힘들어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주각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원주각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원주각 정의를 일단 알아야겠죠? 원주각은 이렇게 원, 오가 있으면 두 현 사이에 이루는 각으로 원주각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현 AC와 현 AB가 이루는 이루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떤 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 AC와 현 BC가 지금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각은 어떤 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 AB에 대한 원주각. 그래서 호 AB를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이 원주각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점 C가 호 AB 여기 이쪽에 있는 호 AB 위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반대편 이 반대편에 어디에 있어도 항상 이 C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그 각은 어땠었죠? 항상 같아요. 항상 같더라. 단 호 AB를 침범하는 순간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안 돼요. 호 AB를 침범하는 순간 왜 안 되냐면 자, 호 AB를 만약에 침범했어요. C가 이쪽으로. 그럼 각이 이렇게 생기죠. 반대로. 자, 이 각은 어떤 각이냐면 요 반대호 있죠?
요 점을 D라고 한다면 호 ADB 긴 호 있죠, 긴 호.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이놈은. 그래서 그 말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호 AB 위에 있지 않은 점 C에 대해서 이 두 현에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각이 원주각이고 이때 이 C의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같더라 라는 거를 교과서에서 이제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첫 번째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각이 그럼 도대체 얼마냐? 이 각이 얼마냐? 중심각이 있으면, 중심각이란 거는 중심과 요 A와 B를 연결한 요 각을 말하는 거죠. 이 중심각의 절반이더라. 이게 만약에 50도면 원주각은 25도더라. 즉 절반이더라.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이게 1번이에요. 원주각 정의 1번. 호 AB의 위에 있지 않은 점 C에 대해서 A와 B와 C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두 현에 대한 그 현이 이루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그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더라. C가 AB 위에 있지만 않으면 얼마로 일정하냐? 중심각의 절반으로 일정하더라. 그 내용을 일단 1번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됐죠? 네. 1번.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과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지금 220쪽과 221쪽, 220쪽과 221쪽 내용 했고요. 그다음에 222까지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요 첫 번째 노란색 박스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요 내용이에요. 원이 있고요. 호 AB와 호 CD가 있어요. 자, 호 AB와 호 CD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같냐면, 자, 두 호의 길이가 똑같다면, 자, 지난번에 말했죠. 호의 길이가 똑같으면 중심각은 어떻죠? 중심각도 같아요. 정비례해요.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중심각이 똑같으면 원주각은 어떨까요? 이놈들도 같으니까 원주각도 각각 절반 하면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 같으면 뭐가 똑같냐면 원주각이 같아요. 자, 원주각이 같다.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랑 호 CD에 대한 원주각이 서로 같더라. 자, 반대로 만약에 원주각이 똑같아요. 원주각이 똑같으면 각각의 원주각을 2배 한 중심각도 똑같겠죠? 중심각이 같으면은 당연히 호의 길이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성립해요. 호의 길이 같으면 원주각이 같고, 원주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 같고, 이 두 얘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자, 요건 교과서 어디 나오는 거냐면 223쪽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1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 아까 그 여기 네모 1번 있죠? 여기서 만약에 A, B, C라고 하면 반원에 대한 중심각 있죠? 반원에 대한 중심각 이거 몇 도죠? 180도죠? 그럼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일까요? 그렇죠. 180의 절반이 90도겠죠. 그래서 반원에 대한 이 원주각은 90도 수직이라는 거. 그럼 이게 왜 갑자기 따로 언급을 하냐면, 이걸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요. 90도가 나오면 우리 거의 100이면 100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90도가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기 좋더라. 반원에 대한 중심각, 원주각은 좀 더 사용하기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3번. 자, 3번 어떤 내용이냐면 교과서 225쪽 내용이에요. 자, 225쪽에 있는 내용은 한 번에 정리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건데, 자, 네 가지가 있어요. 교과서에 네 가지 나오거든요. 네 가지 한 번에 정리할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점 네 개가 있어요. 이 네 개를 약간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 하는 모양처럼 이 그림을 그려줘요. 그랬을 때 여기 끝부분에 있는 해당하는 요 각 있죠? 요 두 각이 똑같으면 4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으면, 요 각이 똑같으면. 각이 다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왜 그런지 증명을 하지 않을게요. 이 영상에서 증명을 하지 않는데, 일단 4점이 한 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뭘 해야 되냐, 나비 모양의 이 4점이 한 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나비 모양으로 그려요, 선을. 그 다음에 여기 각이 똑같은지 보세요. 또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이 각이 똑같은지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똑같으면 4점을 지나는 원이 반드시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 두 번째는 자, 이런 게 나와요. 자, 4점이 한 원 위에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이 4점을 이번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사각형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하고, 원래 모든 사각형은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어떤 사각형 그려가지고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웬만하면 안 돼요. 잘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인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4점 찍어가지고 4점 이어서 사각형 만들었는데 요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래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요. A랑 B를 더했더니 180이래. 그러면 4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자, 3번. 3번은 뭐냐면 자, 점 4개가 있어요. 점 4개 A, B, C, D를 할게요. 자, 점 4개가 있는데 4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AC와 BD를 연결해가지고 만나는 점을 P라고 할게요. 자, 교과서나 문자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를 B, C, D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4점이 A, B, C, D를 지나는 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PA, PB 선분 PA와 PB의 길이의 곱이 PC와 PD의 길이의 곱과 같은지를 보면 돼요. 자,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같은지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됐죠? 네 번째, 같으면 4점이 한 원이 있는 거고 다르면 4점이 한 원 위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이번에 뭐냐면 A, B, C, D. 자, 이렇게 4점이 있어요. 자, 이 4점이 한 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A를 좀 아래로 그릴게요. 자, AB랑 CD랑 연결해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해요. 그랬을 때 역시 똑같이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보면 돼요. 그게 성립하면 4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4점을 지나는 원이 없는 거고. 자, 그래서 4가지 기억하기 쉽게 해서 나비 모양, 사각형 그려서 대각의 합 구하는 거, 그 다음에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인 거 확인하는 거 3번, 4번. 그거 4가지 확인해서 확인되는 거는 4점이 한 원을 지나고 그렇지 않은 거는 4점이 한 원을 지나지 않아요. 이게 3번. 될까요? 네. 자, 4번. 4번은 뭐냐면 이제 원에 아까랑 3번이랑 반대의 얘기예요. 원에 만약에 원 위에 이미 4점이 있어요. 원 위에 4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대각을 두 대각을 더하면 합하면 180도다. 요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점이 원 위에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바로 대각의 합이 180도다.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건 뭐였냐면 4점이 원 위에 있으려면 이 4점을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대각의 합이 180도인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3번, 4번 구분하시면 되고. 자, 5번째 내용. 자, 지금 교과서 어디까지 한 거냐면 225, 226, 7, 그 다음에 8까지 했어요. 8까지. 여기 228쪽에 나오는 요 놈 있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요게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두 번째 쓴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요 말 있죠? 요 말? 두 번째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랑 같은 말이에요. 요 놈이. 자, 그러면 이제 어디 할 거냐면 229, 230. 자, 229, 230. 즉 5번째 게 좀 어려운데 이거 뭐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원이 있고요. 접선이 있어요. 보통 접점을 T라고 해요. 원밖에 점을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렇게 T, A, B를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알아야 될 거 뭐냐? 접선 TP와 현 AT가 이루는 요 각은 호 AT에 대한 원주각인 요 각이랑 서로 같더라. 요걸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5번이 눈에 잘 안 보임. 선생님들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요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5번. 자, 그리고 반대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접선 TP랑 현 BT가 이루는 요각은 호 BT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각이랑 서로 같아요. 그래서 5번이 잘 눈에 안 띄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번
꼭 잘 이용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231쪽, 232쪽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좀 일부 하던 건데, 231쪽에 나오는 거 먼저 볼게요. 6번. 자, 6번 뭐냐면, 아까 많이 봤던 거예요. 자, 원이 있고, 원 위에 4점이 있어요. 원 위에 4점이 있는데, 요 대각선끼리 연결해가지고, 만나는 교점을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A, B, C, D라고 할게요. 자, 이 교점 P는 원의 중심이 아니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쓸 수 있는 성질 뭐냐?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예를 들면 여기가 2cm고 여기가 4cm예요. 근데 여기가 뭐랄까요? 1cm면 여기는 몇 cm인지 구하래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2랑 4랑 곱한 거 8이죠? 1이랑 x랑 곱한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럼 x는 8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다. 4점이 한 원 위에 있다면 쓸 수 있는 성질이에요. 아까 2번에서 3번에서 했던 건 뭐냐면 4점이 한 원 위에 있으려면 요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고 방금은 4점이 원 위에 있으면 이걸 쓸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거는 얘를 확인하는 문제였던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얘를 이용해서 x를 구하는 문제였던 거고 그 둘을 구분하시면 돼요. 자, 6번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6-2번. 자, 여기를 A, 여기를 B. 그다음에 여기를 C, 여기를 D. 자, 이걸 할선이라고 하는데 할선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4점이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연결해가지고 지금 할선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자, 요게 성립합니다. 자, A, B, C, D가 원 위에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길이, 긴 길이 곱한 거랑 짧은 길이, 긴 길이 곱한 거랑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 공식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응용하면 어떤 거를 쓸 수 있냐면요. 자, 원이 있고 원박계점에서 할선을 이제 여러 개를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은 거 말고 접선을 그어 볼게요. 접선. 이렇게 접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지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죠. 근데 요 할선을 점점 아래로 내려보세요. 점점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C와 D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가까워지겠죠. 점점 아래로 내리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T랑 같아져 버리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C랑 D랑 같아져 버리면 그냥 PT 곱하기 PT 즉 PT의 제곱이 돼버려요. 따라서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이 뭐냐면 자, 원이 있고 하나는 할선 하나는 접선이 있어요. 그러면 접선의 길이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랑 같더라. 요 공식도 하나 새로 생겨요. 자, 이거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런 문제 조심해야 되죠. 제 교과서 문제에서 자, 요 문제 보세요. 자, PT의 제곱은 8cm 곱하기 8 더하기 x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반대편 원까지 가서 만나는 점까지 길이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PT의 제곱은 1 곱하기 1 더하기 3. 요 3이 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 가는 길이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x까지 더 가면 12의 제곱은 8 곱하기 8 더하기 2x. 그렇게 해서 x를 구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압축하긴 했지만 이게 원에 나오는 거의 모든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원주각에 대한 공식이에요. 원주각에 대한 공식. 자, 원과 직선에 대한 건 따로 이제 그때 얘기했죠.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워낙 많이 나와서 특히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이 내용들. 근데 이 내용들 알기만 하면 바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 나오면 우리가 여기 교과서에서도 증명을 하잖아요. 뭐 증명을 다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 그림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AA 닮음이다. 닮음이라서 닮음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또 잘 풀린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닮음비 이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남을 다 올려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수하지 말고 내일 서술형 문제도 차분히 풀면 다 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공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래요. 궁금한 거 댓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셔도 돼요. 화이팅!